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날씨, 바람, 또 기온 모든 것들이 겨울로 가는 길목임을 짐작해 합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국가, 우리 정치, 또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과거 중세 봉건 시대를 지나서 19세기에 국가라는 근대 민족 국가라는 형태의 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왕조 시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봉건적 행태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국민들의 안전만을 지키는 야경국가에서부터 또 국가를 지켜주는 근대 민족국가로 변하는 과정 중에서 국가의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복지 문제, 사회적 약자를 다뤄야 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최일선에 정치가 서 있고 또 정보기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정당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갈등과 모순 또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안이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입니다. 지난 10월 6일로 세월호 참사는 발생 2000일을 맞았습니다. 2000일. 우리가 숫자로 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명을 앗아간 그 참사의 가족들, 유족들, 아마 숫자로 따진다면 수천 명, 또 먼 친척까지 따진다면 수만 명의 그런 참사의 친인척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2000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잠들 수 없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누구도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20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해외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2000일을 생각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집회, 특히 광화문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모였고 함께 모여서 슬픔의 그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실이 과연 밝혀진 것이 무엇인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지금도 왜 세월호라는 배가 그 시간에 제주를 향했고 왜 그 진도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촉발시켰고 과연 이 일은 왜 그런 방해를 받으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과제까지 만들어내졌는지 궁금해하지만 아직도 해법은, 원인은,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우리 사회의 참극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전면 재수사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 장관 사태에서 바라봤듯이 가족들의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또 사모펀드 투자, 사실은 따져본다면 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이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50명, 거의 100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들이 동원돼서 2달 동안 이잡듯이 어린 시절, 중학생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 뒤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조국 장관, 그런 한 사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마저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300명이 넘는 인명이 참사를 당했고 국가적으로 그런 큰 재난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럼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정도 사안이 발생한다면 검사 200명에서 500명, 아니 검사 1000명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수사관은 한 5000명, 10,000명 동원되겠죠. 이 사건 수사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었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국가적인 대참사였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검사가 달라들어서 수사에도 모자랄 일에 다 질질 끌고 감추고 결국은 진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 주어졌던 표창장 관련, 또 사모펀드 투자 관련 검사 한두 명이야 이거 금세 한 일주일이면 수사하면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 검찰은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호 유족들은 아니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2000일이 지났다.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밝혀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 정도는 며칠만 이잡듯이 뒤지고 당시에 있었던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해서 많은 관련자들, 지금 세월호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자 120명에 대한 수사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정말로 온 국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중대한 이슈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과연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공권력은 과연 제 역할을 했던 것일까? 2014년 4월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 와 있습니다. 많은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원인도 규명하고 진상도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 유족들은 평생의 한으로 살아갈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될 겁니다. 저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꽃 같은 정말 피눈물 같은 그런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원인도 알 수 없는 일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일, 조금 더 지나면 2만 일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20만 일이 될 겁니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는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공권력은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슬펐다, 가슴이 아프다, 함께한다라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진상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공권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의 이런 아픔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봉건 왕조는 왕의 마음대로, 그러나 사실은 왕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사관원이 있었고 사헌부가 있었고 왕이 조금만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왕 멋대로 하고 있을 때 곧바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 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검찰과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회는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칠정, 사단지심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시비지심이죠. 옳고 그른 것들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사양지심입니다.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사양할 줄도 아는 그런 겸양의 미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측은지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바로 이 측은지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측은지심의 발로입니다. 맹자는 바로 이 사단 칠정, 이 사단이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는 정치는 국민들이 힘으로 역성영명을 해도 된다고 맹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민심을 거스리고 천심을 거스리고 멋대로 하는 왕은 국민들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마지막 탄핵이 돼서 3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서운 국민의 힘입니다.
군주 민수 왕이 탄 패를 민심의 바다는 언제든 뒤집어버리는 그 역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무섭고 민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실정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그 길을 올바른 길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경제, 외교, 국방 여러 군데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그 무서운 민심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사 문제 특히 중요합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는 기조 이 국회와 함께하는 이 자세 이런 부분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듭 살펴보고 바꿔야 됩니다. 이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두 명의 음악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작곡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의 김효근 교수입니다. 김효근 교수는 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작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그런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바리톤 송기창 선생이 이 노래를 불러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 위로와 용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픔과 화해, 용서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 바람대어는 수백 명의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던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또 한 작품이 있습니다. 성영원 작곡가가 작곡한 바람이 잠든 곳이라는 또 한국 가곡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 사라진 작은 별들의 목소리 하얗게 술을 놓은 이런 가사가 펼쳐집니다. 소프라노 박소은 선생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아픔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바람이 잠든 곳입니다. 우리의 음악 예술인들은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바람이 잠든 곳 이런 노래들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월호 참사가 왜 그런 일을 당했었는지 왜 유족들은 이렇게 비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어린 고등학생들은 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아픔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노래들은 아프고 슬프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박소은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로 장엄하고 웅장하면서도 또 슬프게 그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줍니다. 수녀 이혜인 수녀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의 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습니다. 슬픈 고백이라는 시에서 수녀인 이혜인 시인은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죽어서도 살아오는 수백 명의 얼굴들 우리 대신 희생된 가여운 넋들이여 부르면 부를수록 4월의 슬픈 꽃잎으로 부활하는 꽃들이여 부활하는 혼들이여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수백 명의 혼들이 진도의 바다에서 하늘의 별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참사와 아픔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파괴되고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던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농락하고 국민을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시절 왜 우리 아이들은 별이 됐을까요? 지금은 여야가 갈등을 합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야당은 보수 진영의 힘을 모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여권의 지지 세력들은 서초동에서 또 조국 장관을 수호하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30개국에서 모인 수많은 인재들, 각국의 장차관들, 학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한 얘기들. 각 나라가 지금 숨 쉴 틈 없이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각국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진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고 국가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전 세계는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집회의 숫자는 몇십만 명 모였는데 서로 몇백만 명이라고 뻥튀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다 가봤는데요. 다 뻥튀기입니다.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향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모두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서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정부가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될 때입니다. 여당 정치력을 발휘하고 야당 장애 집회, 삭발, 반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정책 보여주고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선의의 정말 선순환의 경쟁을 펼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국회의 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길거리에서 서로 싸움만 하는 사이 대한민국 나라의 발전은 피폐에 추락하고 국민들의 행복과 또 복지의 길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정치권 반성해야 됩니다. 내년 4월 진정한 승자는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정치 세력이어야 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책을 외면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 반드시 심판돼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2000일을 지나서 조만간에 3000일이 올 것이고 1만일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을 가진 여당 더욱더 설득과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야당도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꼬이게 만들었던 여당, 야당 모두가 이 문제를 푸는 데 나서야 됩니다. 국가의 미래,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뛰어야 됩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혜인 수녀가 슬픈 고백에서 얘기했던 4월의 슬픈 꽃잎은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슬픈 꽃잎이 함께 나누는, 함께 공감하는 꽃잎이 될 겁니다. 세월호 참사 2000일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반성하고 참여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나갈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맹자가 얘기했던 측은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만 잡는 세력들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사양하는 사양지심으로 더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직책도 양보하고 욕설, 막말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새 정치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2000일을 맞아서 여러분께 이런 아픈 우리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세월호 참사 2000일 검찰 전면 재수사하라. 정부는 국민을 받드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힘을 모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가치들 우리 사회 해법들에 관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